샬롬, 안녕하세요. 야유의 부동산 정보입니다. 주택 하락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는 서울 중심부가 있습니다. 서울 중심부는 지금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 보합세를 유지하는 지역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경기 수도권이 지금 아파트 상승을 지금 리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높은 상승률을 지금 경기 외곽에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와 또는 조정을 거쳐 다시 서울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진단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의 미래를 지금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죠. 다만 예전의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는 있는 것이고요. 저는 투자자이면서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이 서울 중심부에서도 교통과 일자리 수요가 좀 탄탄한 곳들은 하락장에서도 반드시 든든히 좀 버텨줄 것이고, 이 조정폭을 견디고 나면 또 반드시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이유는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과 또 무주택자의 가구수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무주택자들이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다고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엔조이 라이프를 즐기면서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또 좋은 차를 타거나 이러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부족했지만, 지금 이 세대들은 임대차 3법을 겪으면서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정말 180도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무주택자들 지금 절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받아줄 수 있는 거래량 지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시 인구가 1100만 명 중 무주택 가구 수가 약 47.3%입니다. 그런데 인구 수로는 1100만 명 중에서 47.3%라고 하면 일단 500만 명이 넘어가는 거고요. 최소한 이들이 지금 무주택 가구 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절반 중인 250만 명이 이 인구가 향후에 나오는 청약에 좀 도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코스피의 상승 여력도 좀 남아있다고 보는 견해들도 많이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주택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금리 인상을 꼭 말씀을 하시는데, 금리 인상이 현재 이 백신과 굉장히 연관관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미국만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재 미 접종 국가에서 언제 어떻게 또 제2의 제3의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를 강타할지 정말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미국 연준에서 단독으로 미국만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인상론이 급격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경기 지역은 무주택자의 가구 수가 52.7%를 지금 해당하고 있는데요. 이 52.7%를 인구수 비율로 보면 경기도 인구가 지금 1346만 명이 좀 넘는데요. 이분들의 절반을 본다면 670만 이상이 무주택 가구에 해당합니다. 673만 명의 50%인 약 336만 명이 청약시장에 들어온다고 한다 그러면 경쟁률이 어떠한 경쟁률이 나올지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이분들이 당연히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그런 수요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다릅니다. 거래량이 터질 때 이분들은 3기 신도시 청약을 당연히 넣는 그러한 분들이 되겠지만, 3기 신도시가 서울이 30만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 30만에 이분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30만 호가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을 못하신 분들은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을 받아줄 수 있는 세력들이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분들의 거래량이 언제 나올지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는 거래량 지표를 꼭 좀 확인하시고 들어가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다고 하면 공급 물량이 나오는 시기에는 집값이 조정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물량이 쏟아지는 때라든가 주변에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오는 주변에
집을 구매하시는 것은 이 시기를 좀 피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고양시 전체가 그동안 집값이 오르지 못했던 이유가 물론 교통이라든가 자족도시 기능이 부족했던 것도 있지만 사실 결정적인 이유는 김포 2기 한강 신도시에서 물량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기 때문에 고양시의 집값이 정체된 이유도 반드시 같이 존재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주변에 있던 운정지구에서 또 공급 물량이 폭탄으로 터졌습니다. 그래서 고양에 있는 일산 서구와 일산 동구는 김포에서 나오는 물량과 운정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폭탄급 물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분명히 좀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고양 장항에 이제 800호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은 제가 킨텍스 영상에 좀 따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양 창릉이 1700호 나옵니다. 남양주 왕숙 2300호,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나오니까 이 부분 좀 눈여겨보시고요. 부천 대장이 1900호가 나옵니다. 또 시흥 거모 지역도 1300호, 네, 안산 신길 1400호, 안산 장상 1000호, 네, 동작구 수방사 주변에 200호, 또 구리갈멜 역세권에 1100호, 이렇게 해서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 지구에 약 1만 3천호의 사전 청약이 12월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지역 외에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3차 지역이라든가 또는 이 2차 지역이라든가 또 1차 지역, 그래서 이 지역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계속 이제 사전 청약을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창릉 신도시가, 네, 잠깐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지금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는 입지인데요. 고양시는 지금 108만 인구를 자랑하는 수도권, 인구 대비 한 2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도시인데요. 이 108만 인구 중에서 약 44%가 무주택자라는 거에 우리가 좀 눈여겨보시고 기억을 하셔야 될 수치인 것 같습니다. 44%가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인구 수로는 약 47만 5천 명이 넘어갑니다. 이 47만 5천 명이라는 거는 덕양시 전체 인구수랑 좀 비례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해 지역인 고양 창릉 지역에 이 44%의 무주택자들은 무조건 들어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47만 5천 명 중에서 50%가 이제 청약에 들어온다고 보는 거죠. 2인 가구수로 봤을 때 50%면 약 이제 23만 명인데요. 23만 명이 이 창릉 신도시에 들어올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내가 23만 명이랑 경쟁을 한다고 보셔야 되는 구도고요. 그래서 당해 지역만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미리 좀 예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고양시만 놓고 보았을 때 단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서울 경기권이 같이 들어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서울 경기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무주택자 세대수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서울만 무주택 가구수가 47.3%가 되고요. 경기도가 52.7%가 무주택 가구수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인 가족이 사신다고 했을 때 이 절반가량 인구수로 대비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이 약 250만 명 이상이 들어온다 보시면 되고요. 그럼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 청약에 들어가기 전에 3기 신도시 등에 작년 말에 좀 제정됐죠.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것을 적용받는 곳인데요. 대규모 공공개발 택지마다 다 이 법을 이제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는 모두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또 공공분양이 25% 이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합치면 약 60%의 물량이 공공성을 띠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간은 여기에 이제 40%입니다. 그래서 보통 2기 신도시에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상이긴 하지만 이 언더에서 왔다 갔다 했던 물량이고요.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15% 이상, 그래서 합쳐서 35%의 물량이고, 그래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이제 민간주택 비율은 사실 딱 몇 프로다라고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공공성을 띈 분양이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민간은 이제 40% 이하가 된다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1주택자로 갈아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40% 안에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 물량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근데 국토부 자료에 보면 작년에 청약 당첨자 조사를 했는데요.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을 때 청약 당첨자는 약 19만 7,094명이 나왔고요. 이 중에서 무주택자 비율이 약 15만 4,540명으로 굉장히 높은 숫자로 무주택자들이 집을 마련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 중에 공공 분양 중에서는 로또 단지들이 굉장히 좀 있었죠. 그래서 시세 차익을 뭐 3억이다, 4억이다, 5억이다, 뭐 8억이다, 많게는 10억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공공 분양으로 로또에 당첨되신 분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공공 분양은 아무래도 납입 인정 금액으로 승부를 보는 거기 때문에요. 뭐 최소한 막 15년, 20년 이상 납입 인정 금액이 높은 순으로 좀 공공 분양의 로또로 당첨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에 이 50% 물량 공공 분양 중에서 50% 물량을 추첨제로 넣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입 인정 금액이 좀 짧은 분들도 이 추첨제에 도전하시는 전략을 좀 세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창릉 신도시 공급 물량에 대해서 좀 세분화로 한번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창릉 신도시는 공공 분양 물량이 전체 38,000호입니다. 이 38,000호 중에서 LH 지분은 80%입니다. LH가 100%가 아니라는 거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유는 GH, 즉 경기도 주택공사가 20%의 지분을 얼마 전에 확보했습니다. 이 안에는 고양시 지분 10%도 있는데요. 이 고양시 지분 10%는 LH 쪽에 포함되는 물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창릉 신도시의 공급 물량을 한번 세분화해서 보겠습니다. 공공 분양 물량이 전체 38,000호 중에서 LH 지분이 80%입니다. 그러면 이 80%의 물량 중에서 LH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대수로 계산을 해보면 약 3400호 정도의 물량이 되는데 이 3400호 물량 중에 공공 분양 물량이 25%입니다. 세대수로 환산을 해보면 약 8,500세대 정도가 나올 예정이고요. 맥심 뭐 한 9,000세대까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분양 임대로 나오는 것이 35%입니다.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 9,000세대를 가지고 올해 12월에 청약이 1,700호가 나오는 거고요. 내년 초에 상반기 중에 2,500호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다 합치면 약 4,200세대 정도가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약 5,000세대가 본 청약에서 청약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공공분양 물량이 사전 청약이 끝나고 나면 실제 본 청약에서는 5,000세대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여기서 굉장히 더 세질 것은 뭐 분명해 보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사전 청약에 넣어야 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러면 이제 민간 분양 남은 잔여 세대를 보면 여기서 9,000세대, 뭐 16,000세대, 다음은 25,000세대잖아요. 38,000호 중에서.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민간 분양에 남는 것은 13,000호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참여연대는 얼마 전에 발표한 걸 보니까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해서 민간 분양주택이 많아지면 뭐 일부 건설사들이 가져가는 이익이 창릉 신도시랑 교산지구를 합했을 때 뭐 7조가 넘는다. 또 개인이 받는 수 분양자의 이익은 뭐 10조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사 7조, 개인이 10조. 뭐 어떤 시장이든 상반되는 목소리는 있을 수 있지만 특히 부동산 문제는 개인의 자산과 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것이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논하기 이전에 각자 이 시장의 흐름을 보고 개인이 중심을 잘 잡고 내가 자산을 늘려가실 분들은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어떻게 방향성을 설정해야 될지 좀 심도 있게 숙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 관련해서는. 또 정부는 무주택자들에게 좀 집을 공급할 의무와 책임을 당연히 느낄 것이고요. 그러나 저희는 또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개인의 능력으로 자산을 이제 늘려갈 기회가 좀 적어지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이러한 공급 시장에서 우리가 균형을 잘 잡고 개개인이 내가 지금 자본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종잣돈을 모아서 가는 그 시기 동안에는 민간 임대 아파트를 통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버시면 좋고, 또 공공분양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되신다면 민간 아파트 시세보다는 또 싸게 들어가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당첨이 된다면 또 굉장히 좋은 일이고 축하해 드릴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적인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또 아파트 투자 외에도 투자처는 또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파트만 볼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늘려 가시고 꼭 청약이 아니더라도 일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또 향후에 더 상승할 여력이 있는 곳은 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다만 현재 내가 진입이 가능한 시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각자 돌파구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성수동의 한강 르네상스가 다시 시작돼도 내가 진입이 안 되는 시장이라면 거기를 쳐다볼 게 아니라 당장은 내가 진입이 가능한 시장에서 이렇게 디딤돌을 하나씩 둘씩 쌓아가면서 기초를 튼튼히 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큰데 조금 더 큰 곳으로 이렇게 자산을 늘려가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진입이 안 되는 시장을 쳐다보면서 박탈감을 느끼기보다는 내가 지금 진입이 가능한 곳을 통해서 좀 장기 플랜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되는 게 특히 부동산 투자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내 집 마련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방법들도 한 단계씩 레벨업을 해가면서 좀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는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정말 스스로 공부를 해서 보는 눈이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거나 시청하시거나 할 때도 본인만의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해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늘 부동산 공부를 좀 주의 깊게 하시고 중요한 정보 같은 거 또 메모해 놓으시고, 부동산은 항상 바뀝니다. 법령도 바뀌고 규제도 바뀌고 특히 시장의 흐름도 항상 바뀌기 때문에 임장을 많이 다니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요. 입지를 또 만약에 하나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다각도로 그 입지에 대한 분석이 섰다고 했을 때는 정말 그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과감한 베팅이 필요한 순간, 정말 용기가 필요한 순간 이 투자는 또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안 돼서 놓치고 후회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성수동이 이렇게 좋아졌지만 성수동 옛날에 다 허름한 공장이었어. 내가 그때 들어갈 걸. 이런 후회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네, 도시는 개발될 때보다 정말 완성된 다음에 그 빛이 굉장히 환하게 비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투자자들은 그 빛이 빛나기 이전에 들어가서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투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또 눈에 보이는 투자를 할 때는 다른 사람보다 비싼 가격으로 들어가는 거는 또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일찍 들어가셔서 그만큼 시간을 기다렸고, 대신 그분들에게 주어진 베네핏은 다른 사람보다는 더 가성비 좋은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다. 이러한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차이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항상 전문 지식을 쌓아가는 그 공부를 꼭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다음 영상은 4차 국가철도망 브리핑 영상이 오늘 있었는데요. 말하자면 용역 발표죠. 그 영상을 또 준비해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또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유의 부동산 나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 말이 좀 느리다라는 연락을 많이 받아서 오늘은 최대한 말을 빨리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셨다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